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0시1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 주연입니다. 자, 10시1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꿈들을 키워나가고 발견한 이야기들, 그리고 보람과 좌절, 극복의 여정이 담긴 이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모신 분도 굉장히 특별한 분인데요. 이분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또 유명 유튜버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닥터 프렌즈 채널의 우창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리에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이자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방금 인사하시다가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습관이 무섭네요. 것 같은데 그만큼 네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또 내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니까 선생님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말 의사 그리고 의학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의사들이 떠올리는 내과라는 전문 분야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죠. 10년 넘게 공부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과는 사실 우리 동네 병원 중에서도 가장 좀 흔히 가기도 하고 많이 찾기도 하는 병원이잖아요. 아픈 부위는 다 내과에서 진료를 일단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맞나요? 일단 뭐 정말 큰 외상을 받으셔가지고 뭐 어디 째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일단 내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냥 아프실 때 편하게 내과 의사를 떠올리는 것도 저는 일견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의사는 사실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몸 바쳐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히 그런 계기라고 딱 물어보시니까 어렸을 때 그런데 다들 뭐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경험 한 번쯤 해보잖아요.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정말 저를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간암이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셔서 저도 병원 가서 뵀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처음 봐가지고 상당히 충격이었던 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란 게 무섭구나.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죽음을 접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그저 흘러가는 듯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등학생이 됐고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의대에 간 친구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의대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 시작은 그런 좀 부러움,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다음 의대를 들어간 다음에 정말 병원을 다시 가게 돼요. 실습을 돌면서 이제 강의실이 아니라 환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가족들은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에게 다시 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히려 의사가 된 다음에 의대에 들어간 다음에 좀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그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더 네. 그런 마음이 커지신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뭔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좀 일조한 것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쵸. 정말 처음 어렸을 때 그렇게 슬펐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좀 충격이었고 굉장히 슬펐죠. 네. 아, 맞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죽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또 사실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의대에 가서도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 의학들 중에서도 내과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네. 내과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혹은 이제
아, 나는 내과를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정말 의대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과를 정하는 게 네. 정말 대학의 학과를 고르는 것만큼 다양해요. 과마다 너무 다르고 외과, 내과, 피부과, 뭐 마취과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내과 할 생각은 그때도 없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그저 막연하게 그냥 제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보통 과를 선택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마이너과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다시 또 인턴이 돼서 병원을 돌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학생 때 실습을 하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인턴이 돼가지고 정말 제가 환자분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좀 생명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예, 그래서 내과 의사를 선택했고요. 굉장히 많은 후회의 순간도 있었죠. 이제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고 병이라는 게 마음처럼 고쳐지지도 않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하는 환자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로의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 숨을 못 쉬는 분들이 있어요. 뭐 폐렴이 심하거나 그래서 근데 하루 이틀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면은 그분이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아, 정말 태어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그 고맙다는 한마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고맙다는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또 이게 잘했네 역시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죠. 예. 지금 뭔가 그 환자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수술을 한 다음에 네네. 뭔가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거나 뭐 호전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과 선생님들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환자분들의 회복을 돕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외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 수술방 안에서 하시는 것들 정말 대단하고 또 워낙 그게 멋있게 보여지기에 좋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또 이렇게 재생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과 의사는 이게 약을 쓰는 게 막 보이는 게 아니고 처방을 하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환자분은 극적으로 돌아가시다가 살아나죠. 근데 저희는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도 정말 숨을 못 쉬면 우리가 한 5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뭐 심장,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폐혈증은 정말 오전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나눴던 환자분이 저녁 7시, 8시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폐혈증은 몸에 균이 돌아가지고 사람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게 폐혈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들이 내과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저희가 실제로 많이 매니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이렇게 대중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은 뭔가 처치를 해놓고도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엄청 조마조마해요. 제가 아까 혈압 떨어지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변이 일단 안 나와요. 근데 승합제를 쓰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소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소변줄에서 노란 그 소변이 떨어지는 게 생기는데 그거 엄청 보고 있어요. 옆에서 아, 소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혈압을 다 올려놓고 그걸 보고 있어요. 혈압이 소변이 줄어들진 않는지 보고 있고 산소 수치 계속 보고 있고 옆에서 그런 경우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환자 옆에서 지켜보실 때만큼은 막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실 것 같아요.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정말 걱정도 되고 진짜 정말 막 후달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네. 쓰기도 하고 진짜 다른 생각이 보통 안 나죠.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보통. 그러게요. 또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외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 수술방에서 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수술을 하시다가 갑자기 야 의사 불러와 막 이런다고 내과 의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전 들었어요. 수술을 하시다가도 그래서 그쵸. 네, 외과 의사분들끼리도 의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예. 그래서 내과 의사를 야, 의사 불러와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럴 때는 언제예요? 갑자기 이제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 네네. 정형외과 선생님 보통 이렇게 뼈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환자분이 보통 건강해요. 근데 요새는 워낙 나이 드신 분들도 뼈 부러주고 많이 하니까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부정맥 같은 게 생겨요. 아, 그러면서 혈압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거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놀라.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보면은 정말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과 찾는 의사를. 거죠. 찾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네. 이제 수술방에도 불려가는 일들이 꽤 있으시겠네요. 많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마취과 선생님들이 많이 매니지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좀 이제 정형외과 병원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좀 내과 의사가 서포터가 필요한 병원들이 좀 있죠. 근데 다 서로 도와요. 아, 저희도 뭐 그렇구나. 다리 부러지면 이거 뭐 부러진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정형외과 선생님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그 내과 의사에 대한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내과 의사로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면 네네. 지금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의사로서의 길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또 의대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전공을 고를 때 아, 나는 내과 의사로서 정말 짱이다. 내가 제일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과에 오세요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내과는 일단 이런 건 정말 모든 과가 다 소중합니다. 그럼요. 모든 과가 소중한데 모든 제가 내과 선생님들이 다 의사니까 대단하시죠. 제 개인적인 네. 사견인데 원래 의학은 내과와 외과가 있었어요. 태초에 네. 태초에 내과 외과가 있었고 이렇게 내과 하다 보면은 근데 너무 공부할 게 방대해요. 방대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한 레지던트 한 3년 차 정도가 되면은 좀 우리 몸에 대해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체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고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다른 의사 친구들의 어떤 도움이나 부탁도 되게 많이 받아요. 다른 의사들의 어떤 아, 헬프 요청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고 그러면 뭔가 좀 뿌듯하죠. 네, 뿌듯합니다. 내과 의사가 되면. 아무래도 내과가 이 인체 내부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도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막 나 요즘 좀 뭔가 속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이런 좀 일상적인 부분과 연관되기도 하는 분야다 보니까 또 유튜브 콘텐츠를 다루실 때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께서도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났잖아요.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의학이라는 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랑 정말 밀접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이렇게 좀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내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주변에 어떤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친구, 뭐 친척, 가족, 뭐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본인 몸에 대한 것들 정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공부한 거니까 얼마나 또 말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친절하게 막 이야기해 주죠. 또 진료실이 아니니까 딱딱하지 않게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람을 느껴요, 저희도. 그런데 이런 경험을 저만 하는 건 아니었고요. 뭐 낙준이, 진승이 같이 유튜브 하는 친구들 다 느끼고 있었는데 또 우리끼리 이렇게 친하니까 서로는 너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들 이렇게 의사 친구가 있거나 의사 가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친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뭐 대중들하고 더 친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 더 많이 써먹을 수 있고 그분들도 궁금한 것 더 쉽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모두에게 다 좋지 않을까 해서 다 같이 친해지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친구가 되자 해서 닥터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시작을 했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원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네. 배운 거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유튜브를 하시면서 그 또 다른 명분을 또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컨텐츠에서 우리 몸보다 가까운 과학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정말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대중과학이란 말은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 컨텐츠를 만든 유튜브 채널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리만가설, 뭐 다중우주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의학도 과학의 한 범주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만큼 그런 대중과학만큼 이런 일반적인 의학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고 접할 곳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재밌게 풀어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솔직히 다중우주를 아는 것보다 우리 몸에 대해 아는 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훨씬 이로울 거예요. 내가 아플 그렇겠네요. 때, 뭐 이럴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재밌어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럴 텐데 이걸 이렇게 대중과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맛있게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중의학이라는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죠. 확실히 이제는 대중적으로 의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면 닥터 프렌즈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리도 많이 잡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또 의학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튜브 콘텐츠가 정보를 다루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항상 정확한 정보를 다뤄야 되는데 또 실수하면 어쩌나 하면서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 컨텐츠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야 항상 제가 최신 지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포인트들을 좀 리뷰하는데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되죠. 근데 좀 이슈가 있는 컨텐츠라든지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며칠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의학이라는 게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의견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정말 며칠 동안 했는데 이게 결론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또 오해를 사실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준비했다가 촬영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며칠 준비했지만. 예.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이해를 내가 원하는 의도했던 대로 이해를 해주지 않는 분들도 많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혹시 컨텐츠 만들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의도한 거는 요거였는데 좀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좀 어려웠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근데 이게 참 제 역량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훨씬 다르게 받아들여서 뭐 좀 아쉬운 것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역량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어서 음, 그거는 정말 더 노력해 나가야죠.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또 본업으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또 콘텐츠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유튜브만 하면서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어떻게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속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 명이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한 두 명이 아, 조금 쉬고 있어도 네. 한 명이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제작에 대한 부담을 좀 셋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컸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희 그 디렉터님 제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디토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뭐 촬영, 편집, 스케줄 관리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서로 나누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의사 채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게 돼서 외부 촬영이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의 콜라보 여러 프로젝트들이 정말 다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힘들어서 좀 이 상황이 빨리 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겠네요. 근데 되게 세 분이 싸우지 않고 잘, 잘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서 하시나 봐요. 예, 서로 믿어요. 예, 내가 너무 좀 믿는 거 힘들어도 아니에요? 내가 좀 지금 안 해도 예, 하겠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 낙준이가 있으니까 낙준이도 뭐 어. 진승이 보면서 그래 진승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좋은 친구들 서로 만나서 하기가 예, 참 쉽지 예. 않은데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부럽고.
근데 사실 집안에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지 뭐 아는 사람 중에 의사 한 명쯤 있어야지 뭐 이런 말들 종종 듣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닥터 프렌즈가 사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친근하게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의학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왠지 물어보면 내가 댓글로 물어보면 다 답해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구독자들과의 그런 소통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정말 친밀감, 친근감, 네. 그것도 저희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요. 그래서 헬프님들한테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도 굉장히 고맙고 정말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도 굉장히 반가워요. 그런데 좀 신경 쓰는 게 있다면은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실제로 어떤 질병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좀 텐션이 업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혹시나 어떤 질환을 좀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그 질환으로 고생받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좀 감정을 좀 건드리는 그런 소통을 저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걱정하고요. 또 예.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쵸. 저희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게 좀 걱정이에요. 아마 또 보시는 분들은 그 진심을 아실 거예요.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사실 콘텐츠를 많이 찍다 보면은 의사와 어떤 유튜브 제작자로서의 경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혹시? 다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의사를 하다 보면은 그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요. 근데 막상 진료실 혹은 이 진료 과정에서는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이야기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환자분이 궁금한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 제작으로 좀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도 좀 궁금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 정말 많지만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로도 소통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고 막 연락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네네. 잘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우리 채널이 이렇게 잘 된 거에 있어서는 이런 비결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처음에 신경을 썼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진료실에서 원래 제일 가장 이기기 힘든 게 아는 언니, 아는 친구예요. 그 아,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를 굉장히 환자분들은 신뢰를 해요. 음, 아무래도 친밀감이 있으니까 그게 신뢰감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의사지만 너무 흰가운 입고 좀 이런 것보다 친근감을 좀 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가 친근감이었고 두 번째는 좀 재밌게 의학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미드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의학 공부도 의학 드라마나 의학 게임 네.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곁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대중의학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처음에 고민하고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셨죠. 아,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애정이 가는 콘텐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의사가 보는 의학 드라마 시리즈를 저희 채널에서 아, 처음 했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네네. 그거를 저랑 저희 와이프가 원래 드라마 보면서 제가 막 한마디씩 하는 거 있잖아요. 씨 저거 이러면서 하는 말들. 아내분은 예. 또 약간 피곤하셨을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근데 재밌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요.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빵 맞아요. 터졌죠. 그래서 저도 그 영상들을 보고서 처음 닥터 프렌즈를 알게 됐던 네, 거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드라마 다음부터는 드라마 볼 때도 막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또 다양한 영상들 중에서 또 이 영상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조혈모 세포 기증 영상을 제작을 하셨어요. 네네. 그때 이후로 좀 사회 공헌에 대한 실천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또 좋은 일을 하러 다들 모인 거니까 네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정말 다양한 병원, 여러 좋은 일 하시는 단체 기부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홍보대사 그리고 한국장기조직기증위원 홍보대사로도 일하고 최근에는 또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유니세프의 유니캐스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많은 정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이렇게 컸으니까 좀 이걸 좀 더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도 전하면서 이렇게 뜻깊은 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 닥터 프렌즈 우창윤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후배 의사들도 생겨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의사, 이런 크리에이터 어떤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지. 물론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뭐 굳이 이제 한마디를 붙이자면은 당연히 성실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어디에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궁금함을 좀 풀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기가 가진 재능과 어떤 그런 특성을 좀 인체에 대한 관심, 우리 정신에 대한 관심으로 좀 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사실 의사를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뭘 해도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의사 중에서도 진료실에서 그 환자 한 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무 소중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너무 소중한데 그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이 진료실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좋지 않을까? 네. 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진료실에서 다 못했던 얘기를 영상에서 풀려고 하신 것도 있다고 네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선생님께서 워낙 이제 그런 진료 환자들에게 진심인 부분을 영상으로 더 풀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또 닥터 프렌즈가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의사 우창윤 선생님께 궁금한 이야기를 OX 퀴즈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옆에 OX 팻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있네요. 질문을 들으시고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병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면 혹시 구독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아무래도 오죠. 네,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아니었다면은 저분이 나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아,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쳐다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많아서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보시면 인사를 하세요. 아마 잘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솔직히 나는 관종기가 좀 있다. 좀 네. 고통스러운 질문인데요. 아주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아주 조금. 진료실에만 gat혀 있기 네네. 답답해서 이제 네네. 유튜브 세상으로 뛰쳐 나오셨으니까 네네. 그런 걸 좀 즐기시나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뭐 사실 즐긴다고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뭐 아니라고 말 못하겠다. 네, 잘 네. 맞으시는 것 네, 같아요. 아니라고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뷰 너무 잘 해주시는 게 아. 이런 걸 좀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네. 자, 세 번째 질문. 함께 출연하는 이낙준 선생님, 오진승 선생님에게서 뺏고 싶은 재능이 있다. 이건 뭐 그렇게 욕심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네, 섭섭해할까봐. 네. 어떤 재능들인가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낙준이는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너무 부러워요. 네, 이 진짜 있는가? 진짜 있는 그런 건가? 사람들이 있죠. 네, 싶을 정도로 책을 빨리 읽고, 진승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말을 진짜 잘해요. 맞아요. 네, 그게 유튜브에서도 그게 드러나죠. 제가 하는 상처를 줄 것 같은 말도 굉장히 잘하니까 그거는 좀 부럽더라고요. 네. 와, 정말 근데 제가 생각해도 부러운 재능들이 있네요. 네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의사가 아닌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의사는 내게 천직이다. 뭐 그렇게까지 오! 네, 세상에 좋은 직업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의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꿈꾸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오히려 뭐 개발자라든지, 개발자나 그런 쪽도 굉장히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 예, 정말요? 프로그래머. 개발자 쪽은 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네, 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진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멋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 오, 멋있네요. 그렇게 네. 듣고 보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유튜버 아닌 인생은 더 상상하기가 싫다. 아이 그것도 그 정도는 그래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개발자 하시면서도 유튜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쵸? 뭔가 네. 코딩 프렌즈. 모두가 아는 코딩 해가지고 자, 다음 질문. 의사로서의 성공이 내겐 더 의미 있다. 이거는 유튜버와의 유튜버와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글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오,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로서의 성공 혹은 유튜버 혹은 어떤 거든지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목적 자체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이롭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면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뭔가 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네, 둘 네.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너네 유튜브 채널 하면 망할 거야 라고 예상했던 동료들 이제는 출연하고 싶다고 해도 줄을 서야 된다. 오래 걸리죠? 맞네요. 오래 걸립니다. 어느 네. 정도 예약이 차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네. 3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네, 이제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주변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네, 멋있게 또 해낸 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 이어가 볼게요. 진짜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병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다가오시는 편인가요? 좀 인사도 하고 막 혹시나 와가지고 제가 요즘 여기가 안 좋은데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나만의 진료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뭐 아주 드물게 이제 구독자님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네네. 뭐 그냥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하면 너무 고맙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또 아까 전에 이야기 잠깐 했는데 나 좀 출연시켜달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이제 나갈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친구들도 슬쩍 네, 이렇게. 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갈 때가 되지 네, 않았나. 이제는 이렇게. 된다. 예. 근데 또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를 한번 영상에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안타까운 경험이 있어서 뭔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실제로 유튜브 채널의 어떤 컨텐츠로 만들기도 해요. 그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봤으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네, 이런 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예비 환자분들에게 좀 네, 그분이 들려주고 예비 환자가 안 되도록 하는 음, 그런 영상들도 있고. 또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예비 환자가 되실 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예비 환자분들 혹은 지금 병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정말 그냥 이 닥터 프렌즈의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롤모델로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또 많은 청소년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청소년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찾아서 그렇겠죠? 보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꿈과 좀 연결되는 공부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성과를 좀 볼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뭐 디아블로 2가 나오기도 했는데 재밌는 영화, 미디어, 매체 우리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에 흐트러지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사해서 자기가 어떤 그것들 끝까지 끌고 나가야 자기의 그 캐릭터, 자기의 개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일련의 것들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때까지 좀 끌고 나가서
그 성과를 맛보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전 반드시 추천드려요. 아, 이건 정말 그 뭐 의사를 꿈꾸지 않아도 네,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네, 새겨두면 좋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를 확실하게 성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걸 할 때도 맞아요. 또 잘 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사실 해줄 만한 조언이라는 게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는 말이 네. 떠오르는데 이거 말고도 혹시 너무 막연하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공부는 재미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당연해요. 지금 하는 공부들은 다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목적은 이제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고뇌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공부가 왜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과정 자체가 항상 즐거울 순 없어요. 우리가 음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축구, 농구, 뭘 재밌는 걸 배우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따라요. 어느 정도 숙달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그 과정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분명히 굉장히 달아요.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목적을 항상 이렇게 그려보시는 걸 해보셔야 돼요. 아, 예, 그래야 이 현재를 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밌는 순간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을 상기하자. 그래야 공부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좀 그런 최종 목표를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요? 근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그래서 아, 네네. 그 목적조차도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계속 바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지금 학생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목적, 그 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공부한 것에서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이 또 그만큼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취하면 그 목적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그 목적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 유튜브 시작하기 전과 지금 굉장히 달라졌고 시작하고 나서 또 지금 이렇게 된 다음에 막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게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의학 콘텐츠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팀이 되고 싶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음,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의학이라는 거를 쉽게 향유하고 그게 줄 수 있는 그 건강상의 이득을 다 가져가셔서 가족분들, 친구들이랑 더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보람도 얻고 계속해서 제 일이 생기겠죠. 예. 그런 의학을 제일 잘하는 팀이 저희가 된다면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또 유튜버로서의 또 이야기도 잠깐 하게 된 건데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또 지금 하고 계신 유튜버로서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혹은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뭐 진짜 제가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뭐 사실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저한테 오시는 그 힘든 환자분 도움이 필요해서 병원에 오셨고 네.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옆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요. 대학병원에 올 정도라면은 그런 분들이 그런 걱정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 음, 팀이 돼서 어, 좀 그렇게 질병과 싸우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너무 외롭지 않게 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바람이 있어요. 그런 바람이. 아, 이렇게 네. 환자분과 함께 질병과 싸워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환자분들에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창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